안녕하세요. 500만 개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은 삼성전자 2분기라고 시황 뉴스를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전과 스마트폰 사업부가 주춤한 상황에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코로나19 특수로 높은 수요를 보이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주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휴대폰 부품업종은 주가 수혜를 못 받았고요.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코로나19 특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인터넷 트래픽 수요가 많아지니까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팔린 겁니다. 그 덕분에 반도체 테마주들 목록을 살펴보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그리고 생산과 설계, 모든 반도체 종목군들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죠. 종목들 중에서 실수혜주가 있고 단순히 옆에 있는 반도체 기업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도 반도체 기업인데 나도 오르자 하고 매수 수급이 붙어서 올라간 기업들도 있고 한데,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수혜가 되는 부분을 콕 집어서 매매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테마 중에서 후공정 테마 기업을 살펴볼 건데, 주인공은 SFA 반도체고요. 비교 대상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후공정 테마를 골라온 이유가 뭐냐? 시장에서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할 때 전공정의 역할이 중요했다. 전공정의 역할로 반도체의 수준을 만들어 간데, 전공정만으로는 한계가 빨리 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는 고도화되고 집적 기술이 필요해지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전공정의 힘만으로 모자르니까 후공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사업의 후공정 분야를 하는데 조립하고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고객사에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등의 세계 유수 반도체 업체들한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교 대상의 하나마이크론을 살펴보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은 후공정인데 후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제품의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고 하죠. 이 두 종목의 주가를 좀 한눈에 살펴보면,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상승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거에 반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회복을 많이 못했죠. 그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 25% 정도의 계리율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에 가까운 계리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마이크론의 이 소재 상품들이
주요 원재료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인쇄로기판 가격도 10% 이상 18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에 인곳의 가격도 30% 정도 상승해서 이익률이 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작년 실적도 보시면은 매출은 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도 매출 또한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버가 실적을 견인했지만 가전제품과 그러니까 휴대폰 무선 사업부의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영업이익도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당기순이익은 분기상 마이너스 70억의 적자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다 해서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재 후공정 기업은 이렇게 탈락을 했고 오늘 주인공인 SFA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 SFA 반도체 실적으로 넘어갈게요. SFA 반도체는 작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을 했고 하나마이크론과 다르게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성장한 걸 볼 수 있죠. 2분기는 무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70%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그 예측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서버 업황의 성장으로 SFA 반도체 전체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 를 토대로 나온 겁니다.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17년도 뉴스인데 중요한 거는 17년도에 필리핀 법인이 투자 금액 900억 원, 당시 돈으로 외화 7,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월 양산 일정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국내 주요 생산 라인과 필리핀 법인은 각각 모바일용 메모리, 이거는 국내 생산 라인이고 필리핀 법인은 PC 및 서버용 메모리가 주력이다 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필리핀 법인의 PC 및 서버용 메모리가 주력이라는 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기업의 사업 보고서로 넘어갑시다. 이번 1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업을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도 그 1번 회사의 개요부터 쭈루룩 해서 마지막 항목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빠르게 이번 주제에 맞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개요에는 17년도 이전에 신주권과 전환권 유상증자가 나온 게 굉장히 많은 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기업이 어려워서 사채를 많이 발행했고 그리고 긴급 자금 수요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미상한 저환사채는 남아있던 27회차, 28회차 모두 전액 전환과 전액 행사가 완료되어서 없고요.
사업의 내용에서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게 되는데, 여기서 후공정 기업에는 한국 기업에서 SFA 반도체가 주요 업체다라고 대놓고 적어놨는데, 이게 본인 기업 설명하는 기업 보고서라서 적은 것도 있겠지만 후공정 기업에서는 SFA 반도체가 큽니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일가공정이라 해서 종합반도체 업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요. 전공정 실리콘웍스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 실리콘웍스의 미래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오늘 실리콘웍스를 방송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상승률이 많이 높아서 실리콘웍스를 못했고, 아쉽지만 그래도 미래성이 밝은 SFA 반도체를 설명을 드릴까 했어요. 최근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좋아지면서 전공정의 한계가 다르고 후공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최근 전자제품의 경박 단소화, 다기능화 추세에 맞춰서 패키징 소형화 및 고집적화 추세를 기술 개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 반도체 호황기 때는 전공정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봤으면, 이번 다시 돌아오는 반도체 호황기 때는 후공정 기업들도 잘 봐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년, 18년도 때는 후공정 기업들이 거의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주요 패키징 업체 매출 실적을 보면은 SFA 반도체가 가장 매출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향 매출이 SFA 반도체는 7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후공정 사업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사업에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비메모리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냐면, 옛날부터 계속 올랐던 건 아니고, 보시면은 17년도 때 반도체 호황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된 거는 액에 30%, 40%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호황기 때 요거 반영됐었는데, 이후에 언제? 실적과 무관하게 19년도 4월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세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시세가 나오면서 1,500원이었던 주가가 5,000원대에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이 상승에 대한 배경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를 말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D램 같은 반도체를 말하고, 낸드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램이나 낸드처럼 뒤에 용량이 8기가, 뭐 128기가, 512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 CPU처럼 아니면 휴대폰의 AP 반도체처럼 그 해당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19년도에 이 주가가 상승하는 4월 달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네이버 뉴스 기간 검색으로 하셔가지고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시스템 반도체 이재용이라고 검색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 4월달 뉴스 뭡니까? 이재용 시스템 반도체 확실한 1등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때 대통령이 삼성 시스템 반도체 성공을 돕겠다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연구에 투자를 도와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이 이후에도 후속 발표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주요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반도체를 주로 보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휴대폰 무선 사업부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에까지도 발전해서 현재 디램하고 낸드 반도체가 시장 점유율이 세계 상위권이라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진 기업으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경영 혁신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경영 혁신을 계속 이뤄서 AP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계속하면은 실질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도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던 기업이 6월 26일부터는 거의 턴을 이뤘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 물량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괜찮고요.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SFA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테마이기도 하니까 현재 반도체 업황하고 반도체 PC하고 서버에 대한 반도체 업황이 좋다. 언택트 시대에 어울린다. 그래서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SFA 반도체도 그거의 추세에 따른 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여기까지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죠. 그 지난번에 생산 실적 및 가동률에 대해서 제조업 기업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산 실적과 가동률은 과거에는 공시에서 의무 사항이었지만 현재는 이 부분을 넣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혀 있는 기업들은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생산 실적 및 가동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 가동률입니다. 가동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단위를 제외하고 봤을 때 SFA 반도체 한국 공장이 단기 생산 가능 수량은 121개인데 실제 단기에 생산한 수량은 57개다 그러면 가동률이 47%가 됩니다. 그죠? 근데 공장 가동률이 80%면은 90개 이상 생산한 거겠죠? 이거 하나당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하나를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가동률이 높을수록 매출이 높게 나오겠죠. 평균 가동률이 60%인 상태에서 1분기 분기 보고서 상의 평균 가동률이 60%일 때 SFA 반도체 1분기 매출액은 143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4억, 당기순이익이 71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동률이 100%였다고 쳤을 때 이게 세 곳의 공장에서 가동률을 전부 다 100으로 만들었을 때, 같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기대되는 매출액이 얼마가 될까요? 2천억 가까이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액이 증가해도 그 고정비는 같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풀로드 상태가 아니고 이런 그 업황이 좋아지고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는 업종인데 가동률이 꽉 차지 않았다 그러면 공장에서 추가 생산 여력이 있다라는 거는 추가 수주가 들어올 거라는 예측도 같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야지 주가가 오르고 기업 가치가 오른다라는 기본적인 공식을 가져갔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평균 가동률이 99%예요. 근데 업황은 좋아질 거래요. 업황이 좋아진다 해서 가동률이 99%인 기업이 추가적인 수주를 받아서 매출액이 증가되기가 쉬울까요? 물론 그 생산 설비를 스마트화해서 뭐 추가적인 가동률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계가 분명하죠.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죠?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면 경기가 좋아질 거에 대한 분석치가 있으면 선반영으로 자금 조달을 통해서 공장을 짓습니다.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자금 조달을 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이 뭐 뚝딱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공장을 지을 때 받아야 되는 인증들도 다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장 가동 여력이 있는 상황인 게 더 좋습니다. 또 이 필리핀 생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7년도 10월에 공장 가동에 여력이 있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공장이 준공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동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 설비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도 되고, 인건비 문제도 있겠죠. 재무에 관한 사항은 기업 보고서 보는 것보다 기업 분석 창에서 재무제표와 재무비율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왜냐면 이게 계산이 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높긴 한데 유보자금이 크게 여유 있진 않아도 추가적인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판단되고요. 재무제표에서 어 1번에서 5번 항목까지 살펴보았으면 6번 항목은 반드시 정독하길 바랍니다. 기타가 제일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재무에서는 특이사항 없었고요. 크게 여유 자금이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주주에서 최대 주주가 SFA인데 한번 살펴보죠.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고, SFA도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서버 증설에 대한 수혜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날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지는 기업이에요. 1분기에는 그래도 코로나 영향이 없지는 않았네요. 전년 대비는 실적이 성장했으나 컨센서스에서는 무선 사업부 축소에 대한 이런 컨센서스 대비는 하향 조정되었다. 대신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전년 대비는 증가했다. 성장성은 유지되고 있다. 그런 거 파악할 수 있고요. 모회사인 SFA보다 주가 방어력도 높은 편이죠. 높은 편이고 현재 차트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까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주가 흐름이 SFA는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면 짧게 봤을 때 어, 모회사인 SFA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다가 올라간 케이스죠. 상승률도 SFA 반도체가 좋고 그래서 모회사보다는 SFA 반도체가 개인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좀 더 업황 반영이 잘 되니까 좋다. 탑업인 출자 현황에는 필리핀 기업하고 중국 기업이 있는데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기업은 아쉽게도 적자예요. 근데 그 적자를 필리핀 기업이 메꿔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SFA 공장이 규모에 비해서 적자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 리스크가 없진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 사업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어, 여기 보면은 미중 통상 이슈에 대해서 중국의 후공정 사용자에 대한 물량 감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19년도에 기업 설명회 때 예측을 했었어요. 그걸 빌미로 필리핀에 중국 내 생산 물량을 필리핀에서 생산을 하기로 했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동률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죠. 여기 보면은 중국 공장 가동률이 51%,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것 중에 고정급이 일정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아져서 매출액이 커지면, 가동률이 높을수록 이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뭐 원자재 값이 그 제품 가격을 뛰어넘는 적자 상황만 아니면. 그래서 필리핀 가동률이 높아지던지 아니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 낮은 가동률에 대한 고정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국 경쟁사들이 많은지 정상적인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할 수는 없고요. 그 회사에 있는 IR 담당자하고 뭐 얘기를 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필리핀에서 이전 생산 중이다,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차트와 전망. 차트로는 이게 뭐야? 단기 쌍바닥인데, 쌍바닥에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저점을 높인 쌍바닥이면은 추가적인 점수를 주죠. 상승 흐름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21선을 봉이 정배열로 크로스가 나온 형태입니다. 여기서 크로스가 나왔죠? 22이평선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런 수급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매수하기가 정말 좋은 날이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조정을 해준다면 21선 지지하거나 5일선 지지하고 올라가는 게, 21선 지지하거나 5일선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좋겠죠. 실적은 그렇습니다. 2020년도 실적은 매출액 6,586억에 영업이 500억, 지배주주 순이익이 458억 정도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경쟁사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은 원익 머티리얼즈하고 비교했을 때 ROE가 SFA 반도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SFA 반도체는 매출액 증가율 성장성이 있고 영업이익 증가율 성장성이 있고 EPS 증가율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 감소, EPS 감소하고 있는 경쟁사 대비 고평가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실적만으로는 적정 주가 잡기가 어려운 편인데, 시스템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테마로서 반영되는 고평가하고, 컨센서스가 2022년도 실적까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680억, 주배주주 순이익이 671억이다. 그러면 현재 올해 주가 횡보선대가 5,300원이라고 봤을 때, 주배주주 순이익이
458억이면은 시가총액을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나눠보면 예측되는 현재 퍼가 나옵니다. 몇이냐면 계산기 8,198억 현재 주가 5,170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나누기 458억 하면은 현재 퍼가 17.89 나오네요. 올리면 17.9. 그럼 17.9 곱하기 2022년도 지배주주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 나와요.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인 8,198억하고 괴리율이 50% 정도 나오네요. 이걸 주가로 환산하면 전체 상장 주식수가 1억 6천만 주. 하면은 적정 주가가 7,300원 나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종목 메모에 적어드릴게요. 현재 5,17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198억인데 전일 시가총액 이걸 시가총액을 8,198억 나누기 지배주주 순이익 458억 하면은 17.9가 나온다. 이게 PER입니다. 17.9 PER 곱하기 671 이건 2022년도 실적입니다. 2022년도 지배주주 순이익을 곱하면 1조 2천억이 목표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러면 1조 2천억을 현재 주식수로 나눴을 때 주당 7,000 주당 7,300원 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매매를 참여를 해서 어디까지? 7,300원까지 가격적인 목표를 두고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SFA 반도체고요. 오늘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기업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